네, 연무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현은지 선생님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41쪽까지 우리가 이제 동백꽃 소설을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었고요. 정말 이 봄날에 읽기 딱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42쪽, 43쪽 네, 학습활동 나가볼 건데 선생님하고 같이 빈칸 채워가면서 내용 파악 다시 한번 해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서 42쪽 함께 보겠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1번 주요 사건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보고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라고 했네요. 네, 오늘도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요. 또 나흘 전 나는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거절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흘 전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여서 닭싸움을 붙였습니다. 화가 난 내가 점순이의 수탉을 죽이는 장면도 있었고요.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 속에 파묻히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 발생한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 소설 내용 말고요. 원래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나흘 전으로 돌아가야겠죠. 일단 감자를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씨암탉을 때렸습니다. 씨암탉을 때려서 막 엉덩이를 막 때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려고 고추장을 먹였고요. 네, 그 고추장을 먹여가지고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막 물에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 타서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닭장에다가 가둬뒀는데 걔를 굳이 꺼내다가 그 아픈 애를 굳이 꺼내다가 닭싸움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오늘도. 네, 그래서 얘가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점순이의 수탉을 한 대 딱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점순이와 내가 동백꽃 속에 파묻히는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나다라 가마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품 내용을 파악해보자 계속 해볼게요. 네, 1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나는 굉장히 눈치가 없고 어수룩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무뚝뚝하고 순박한 그런 또 면이 있습니다. 네, 점순이는요, 나이에 비해서 조숙합니다. 네, 좀 이렇게 모의를 줘서 불러내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 만큼 좀 영리한 스타일이고요. 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당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재들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감자와 동백꽃 이런 소재들이 있었거든요. 감자는 둘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점순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과 호감의 표시를 하는 어떤 소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감자로 마음의 표시를 한다. 지금 만약에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감자로 마음의 표시를 한다면 그 여자친구가 어떨까요? 네, 굉장히 당황하겠죠? 네, 이 감자로 그 마음의 표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네, 동백꽃은요, 좀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어떤 풍경, 그리고 또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 서정적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우리가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정적이라고 하죠. 네,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나와 점순이 사이에 풋풋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선생님이 노란색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노란색은 조금 시작 단계의 색이다. 그리고 풋풋한 그런 풋풋함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친구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춘기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조금 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필기를 중간중간 하셔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필기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43쪽으로 가볼게요. 43쪽.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소설의 시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은 네. 1인칭 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인칭이고요. 이 점순이와 내가 결국에는 주된 주인공이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나물탈이 엮는데 생일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문에 나온 부분이고요. 네, 본문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왜? 호감이 있으니까,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제시된 장면에서 점순이를 대하는 서술자 나의 태도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네, 나의 태도는요. 점순이의 의도와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없죠. 네,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무뚝뚝하다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너 정말 왜 그래?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도 못 붙입니다. 그쵸? 남의 이제 그 감정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뚝뚝한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표현들 몇 개 있었어요.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라고 했습니다. 왜 얘 갑자기 나한테 친한 척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친한 척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호감의 표시인데, 그쵸? 그 다음에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했대요. 네. 그게 미쳤나 하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얘가 어떤 썸의 기류를 느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쳤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네. 굉장히 어수룩한 그런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3번.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드러난 서술자 나의 특징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눈치 없고 어수룩하고 좀 상대의 심리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상대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서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없이 그냥 깊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학습활동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동영상은 좀 짧지만 여러분이 이 필기하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 15분 정도는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